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나경원 이 원희룡 이 두 사람이서 여러 가지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참 처음에는요. 원희룡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거 시작되자마자. 그때는 원희룡 후보가 좀 지지가 높았어요. 자, 그러다가 지지율이 빠져서 3등으로 떨어지고 나경원 후보가 지금 2등으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또 나경원 후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단일화 지원님 보시기에 단일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이 뭐 양쪽 다 단일화 뭐 물밑 접촉이라든가 이런 건 일체 없다고 두 쪽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선 투표라는 걸 왜 만들죠? 그 제도를 굳이 단일화를 안 해도 된다 해서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게 결선 투표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해갖고요. 만약에 한동훈이 1차에서 과반 득표를 못한다. 저희는 뭐 안정적으로 과반 득표하고 1차에서 끝날 거라고 봅니다만 뭐 모든 가능성은 다 있으니까 진짜 만에 하나 한동훈이 과반 득표 못하고 가는데 2등을 나경원이 했다. 3등을 그럼 원희룡이 했다. 그러면 그 1차 투표에서 원희룡을 찍은 표가 결선 투표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원희룡 후보가 결선 진출 못하고 나경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게 되면은 원희룡 찍었던 표가 나경원 쪽으로 많이 간다. 뭐 이런 게 결선 투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이 선거가 참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에 그 원희룡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튀어나온 그 배경을 분석하면서 가급적 다자구도인 게 좋다. 다다익선이다. 뭐가 다다익선인가? 한동훈의 1차 투표 과반 저지를 위해서는 플레이어들, 후보자들이 많은 게 과반 득표를 실패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로부터 시작돼 갖고 했는데 지금은 결선 투표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제도적 단일화의 그 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단일화하자고 서로 기싸움하고 있어요. 네. 참 설명하기 힘든 그 현상입니다. 참 근데 이게 지금 결선 투표라는 거는요. 사실 이런 인위적인 단일화를 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그렇죠. 결선 투표입니다. 그건 뭐 누군가 2등, 1, 2등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뭐 단일화가 되는 건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단일화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 표가 2배, 3배 뭐 불어나느냐? 저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뭐 두 사람의 지지층들이 표가 조금씩 어떤 성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표가 그렇게 싹 없다가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친윤 이런 표가 이제 조직적으로 붙으면서 이제 좀 올라갔었고. 네. 근데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이 부적절한 모습 보이니까 여기에 이제 좀 지지층이 빠지면서 이게 이제 나경원 후보 쪽으로 좀 다시 올라갔던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 이제 지금 나경원 후보 입장에 좀 승기를 잡았다라고 해서 이제 단일화를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과연 이제 어제 사실은 일정이 없었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오늘 뭐 방송에 아침부터 나가서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인신공격성 비난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고성국 씨가 진행하는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론 스타일 공방을 벌이면서 뭔가 계속 끼어들고 옆에서 쫑알쫑알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쫑알쫑알. 네? 글쎄 이게 좀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본인보다 후배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 쓸 수가 있나요? 아이 참 나이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이 많다고 하면서 까마득한 후배한테 그래도 지금 무슨 뭐 저기 조선시대에 장유유서를 하자는 건 뭐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장유유서라면은 나이 어린 사람한테 그냥 막말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싸움 해보면 처음에 이제 뭐 싸움하다가 안 되잖아요. 야, 너 몇 살이야? 너 민증 까봐. 이제 마지막에 할 말 없으면 네. 딱 그걸로 이제 밀어붙이거든요. 너 몇 살이야? 이제 이걸로 하는데 저는 지금 모습 보니까 이게 좀 원희룡 후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뭔가
이슈나 이걸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뭐 나이와 이렇게 토론 스타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또 원희룡만의 또 이 그렇죠. 장점이 있잖아요. 네. 장점이 있으면 그거를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좀 꼰대가 돼버렸어요. 네, 꼰대가 예, 되고. 이게 지금 사실은 요즘 시대에 이런 방식으로 야 너 쫑알쫑알 거리지 마 이러면 이거요 저 이 자기 밑에 있는 분들 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충분히 많을 텐데. 근데요, 네, 제가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요, 거의 지금 뭐라 할까, 자기가 뭐 공격하다가 스텝이 완전히 꼬여가지고요, 이상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 때 원희룡 후보가 본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요, 그 문자 메시지 발송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선 과정에서 한동 후보 검증에 나선 후 원희룡에 실망했다. 원희룡 변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싸우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대표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앞문장 보세요. 그러니까 네. 원희룡 후보 당사자조차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희룡을 보면서 내가 알던 원희룡이 아니다. 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인상도 변한 것 같다. 이게 눈동자, 그 인상, 뭐 이런 것도 뭐 옛날에 내가 알던, 얼마 전까지 알던 내가 알던 원희룡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게 이런 문장을 공식적으로 문자 보내는데 쓴다는 거는 자기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갑자기 밤에 문자 보냈더라고요. 네. 그 문자 보내서 뭐 네. 또 뭐 탄핵 이야기 어쩌고저쩌고 했던데.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이 제가 그 지금 읽어드린 그건데,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향해서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눈꼽만도 안 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의혹 제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원희룡 본인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에 지금 신경이 쓰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실패죠. 보면은 뭔가를 하나 탁 치고 득점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원희룡 후보는 지금 1위 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공격하다가 거기서 스텝이 꼬여갖고 내가 왜 그렇게 공격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뭐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이라고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열렸던 충남에서 열렸던 지금 현재 경선 여기 서병수 위원장의 발언이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네. 오늘 이제 서병수 위원장이 경선 과정에 비전이 실종되고 상호 비방만 가득하다. 그 당원 당규 지켜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한동훈 후보를 이제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이 연호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들 한동훈 후보를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냐, 동원한 것이냐. 공평하게 다른 후보들에게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이 말할 때 똑같은 환호를 보내줄 것이냐. 이렇게 지적했다고요. 이거는요. 아니 근데 자기 지지하는 사람 자기 연호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거는 뭐 단순한 망언을 떠나서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됩니다. 네? 이 정도 되면요. 선관위원장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요. 이 당협별로 그 50개 네. 비표가 배분이 됩니다. 네네. 그 지역. 그러니까 오늘 충남 지역이면은 충청 지역이면 그 충청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50개의 당협이 있다. 네. 또 50개의 당협에 한 당협당 50개씩의 비표가 주어집니다. 50개씩이요? 네, 비표가 주어져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당협 내에 어떤 뭐가 있겠죠, 기준이. 네네. 그런 것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 우리가 광주에서 경험했고 부산에서 경험했고 대구에서 경험했는데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걸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구 말이죠. 당신들 뭐 동원돼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네. 좀 이따가도 그 장해찬이 제기한 그 댓글 그 얘기하겠지만, 아니
지금 우리 저기 댓글창에 저거 쓰시는 분들이 동원된 분들이에요? 누구 사주 받고 하는 겁니까? 네. 아니 이현종과 신조의 사주 받고 지금 우리 저기 지금 동시 시청자가 9천 명이 넘는데요. 저분들이 사주 받고 지금 동시 시청하고 있고 댓글 쓰는 겁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 지금 댓글 쓰는 분들에게 그 동원됐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뭐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고 나경원을 지지하는데 나경원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동훈 나온다고 한동훈 이러겠습니까? 네. 지금 서병수 위원장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딴 사람 나오면 뭐 원희룡하고 이거 하라는 건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출처도 공표 안 된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선 과정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선관위 위원장을 굉장히 걱정하는데 여러분 동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 뭐 원희룡 한동훈 캠프에서 네.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뉴시스라는 곳이에요. 뉴시스에서 뭐 거기서 저 당원들의 한 60% 이상이 네. 뭐 지지했다는데 그거 언제 공개한 적 있어요? 공개한 적 없습니다. 공표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단계 무엇이 위반인지를 얘기하고요. 이제 서병수 위원장 말이죠. 저희가 이제 사실 참고 있었어요. 참고 있었는데 뭐냐면 2차 TV 토론 MBN 그 끝나고 나서요. 네. 이 당원 당규 그 위반에 대해서 그 이렇게 그 징계하는 게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일 낮은 단계가 주의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경고입니다. 두 번째가 경고고 세 번째가 윤리위 회부입니다. 회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2차 MBN 여러분 그 TV 토론 다 보셨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똑같은 1단계 주의를 원희룡 후보 측도 주의, 저희 측도 주의 똑같은 걸 내린 거예요. 네. 이 신청도 기각했죠. 네, 이 신청한 것도 기각했고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그래도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뭐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도 뭐 선관위의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면 뭔가 좀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설령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원희룡 측이 뭐 도발을 하고 뭘 하는 과정에서 방어하다가 생긴 건데 어떻게 원희룡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느냐.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뭘 한 줄 아세요? 네. 선관위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지금 신지호 당신이 얘기한 그런 의견이 다수인데 위원장이 그냥 똑같이 하자고 그랬다. 위원장이 똑같이 하자고 그랬다. 아니 근데요. 그날 여러분 토론 보셔서 알겠지만 네. 원희룡 후보가 자기 소개 시간에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딴 후보들은 전부 다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 첫 출스타트 자기 소개부터 한동훈 후보를 향한 세 가지 이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 후보가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 자기 소개 시간부터 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명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때리는 선빵 날린 사람이 누구죠? 그럼 원희룡 후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너 온갖 지금 의혹을 세 가지나 제기를 해놔놓고 너는 대답도 하지 마, 너 말도 하지 마, 싸우지 마, 뭐 왜 대답해? 이거 가지고 징계한다는 게 이게 공정한가요? 여러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선관위가 저는 저것도 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경중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반발로 하면서 그럼 원희룡 후보의 과거 뭘 또 폭로한다든지 뭐 그러면 또 뭐 징계를 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첫 스타트가 누구죠? 바로 원희룡 후보가 자기소개 시간에 세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따박따박 대답하는 거 그건 한동훈 후보의 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걸 반격하는 과정에서 뭐 다중인격이다, 노상방뇨, 뭐 오물투척, 뭐 이런 표현들이 좀 과하다. 네.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적할 수 있죠. 그러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한 거 중에 예를 구체적으로 노상방뇨, 오물투척, 뭐 다중인격 이거라면 그럼 원희룡은 뭐를 잘못했는지 그것도 같이 제시해달라.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서로 뭐 다툼이 있다가 뭐 이렇게 딱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똑같이 뭐 징역 1년씩이다 판결을 내렸는데 아니 한쪽은 때린 사람이고 한쪽은 얻어맞다가 정당방위하다가 어떻게 한 건데
왜 또 똑같은 1년이냐?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것 알려주지 못하겠다. 근데 선관위 내부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원희룡이 그렇게 해갖고 원희룡 징계 사유가 될 만한 표현이 10개가 있다면 그 한동훈 거는 한두 개 있다라는 네네. 거래요. 근데 다수의 의견은 이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서병수가 아니다. 똑같이 하자. 그리고 똑같은 주의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이게 지금 참 공정과 정의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 가치였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지금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게 전거가 되고 있지만 시시비면은 선관위가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먼저 이 자극을 한 것인지 누가 먼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따져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뭐 대응했다면 그쪽도 예를 들어서 뭐 경고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날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그냥 마구 퍼부었던 사람한테는 똑같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TV 토론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막 퍼부면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조금 대응하면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이 그 경고를 줄 겁니까? 이게 그러면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선관위가 더군다나 지금 박종진 선관위원 사퇴했나요? 아니 그것도요. 안 했죠? 그냥 그것도 주의 조치만 하고 그냥 그 다시 하라고 그랬죠? 예, 그것도 웃겨요. 도대체 이게 뭐 고무줄이에요. 아니 예? 서병수 위원장 지금 처분 내린 거 보면요. 박종진은 원희룡 편에 서 가지고 한동훈 사퇴하라 원외 당협위원장 그거 조직하고 전화 돌리고 한 사람 아니야. 본인이 네. 인정하고 사표를 냈어요. 선관위원. 당연히 사퇴해. 그거 접수해야지. 아니 네? 한쪽 후보를 수리를 해야죠. 사퇴하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관위에다가 넣습니까? 아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수리도 안 하고 그냥 주의 조치만 하고 끝내고, 예? 원희룡이 도발해가지고 한동훈이 한 것도 똑같은 처분 내리고 그리고 오늘 이거는요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건 선관위원장 사퇴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동훈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응원하는데 당신도 동원된 거 아니야? 예? 이거는요 이분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당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잣대로 중앙선관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의 잣대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뭐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대방 후보를 만약에 낙선 운동을 한 사람을 중앙선관위원으로 해둔다 그러면 국민의힘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낙선 운동한 사람을 중앙선관위에 앉혀놔놓고 선거관리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잘라야죠. 뭐 그 사람 아니면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을 향해서 동원됐다? 그 증거가 있어요? 동원됐다는 거? 야. 돈을 줬어요? 돈을 줬나요? 이거는 뭐 옛날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 뭐 할 때 뭐 당협위원장들이 버스 해서 뭐 하지만 요즘은요 이거 다 저 못해요. 그리고요 이 당에서 동원됐다는 거는 당신 돈 받고 온 거지 그 얘기가 글쎄. 될 수가 있어요. 예? 당신 뭐 일당 받고 왔어? 동원된 거야? 당신 일당 받고 온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글쎄 이게 선관위가 막판에 또 이렇게 논란을 빚으면 안 되는데 또 선관위마저도 이렇게 좀 불공정하게 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앞으로 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발언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 봅니다. 이게 뭐 버스로 동원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자발적으로 온 분들을 갖다가 또 한 특정 후보 지지하는 분들을 그럼 딴 후보도 지지해서 외쳐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네.